안녕하세요. 엔지니어링 마인드셋닷컴의 펄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인덕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디에 사용되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는 매우 위험하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신 분들께서만 전기 작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인덕터란 무엇일까요? 인덕터는 자기장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전기 회로의 구성 요소입니다. 인덕터는 거의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방출하는지는 영상의 뒷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를 저장하고 빠르게 방출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인덕터는 모든 종류의 회로에서 사용됩니다. 저희의 이전 영상에서는 커패시터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았는데요.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덕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먼저 파이프를 타고 흐르는 물을 생각해 보세요. 물을 밀어내는 펌프가 있는데 이 펌프는 배터리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파이프는 두 갈래로 갈라지고 이 갈라진 파이프들은 전선과 동일합니다. 한쪽에는 파이프 안에 리듀서가 있는데 이 리듀서 때문에 물이 쉽게 흐르지 못합니다. 즉 전기회로의 저항에 해당합니다. 다른 갈래에는 수차가 들어 있습니다. 수차는 회전할 수 있고 물이 흐르면서 수차를 회전시킵니다. 하지만 수차는 무거워서 회전 속도를 높이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물이 계속해서 흘러야 수차가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 수차가 바로 인덕터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처음 펌프의 전원을 켜면 물이 흘러 다시 펌프로 돌아옵니다. 폐쇄 루프이기 때문이죠. 마치 배터리에서 전자가 이동하여 배터리 반대편으로 돌아가기 위해 흐르는 것처럼요.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전자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르지만 여러분은 아마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르는 전형적인 전자 흐름이 더 익숙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전자 흐름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어떤 흐름을 사용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어요. 물이 흘러 갈림길에 도달하면 계속해서 흘러갈 경로를 결정해야 합니다. 물은 수차를 밀어가면서 흐르지만 수차가 회전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따라서 이 파이프에서는 물이 쉽게 흐를 수 없는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물의 반대편 리듀서가 있는 경로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곧장을 넣어 훨씬 쉽게 펌프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계속 흐르다 보면 수차의 회전은 점점 빨라지다가 최대 속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수차는 저항을 거의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물은 리듀서가 있는 경로보다 이 경로에서 훨씬 더 쉽게 흐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물이 리듀서 경로로 흐르지 않고 수차가 있는 경로로 흐르게 됩니다. 펌프의 전원을 끄면 물은 더 이상 이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회전하던 수차는 관성 때문에 바로 멈출 수 없습니다. 수차가 계속 회전하면서 물을 밀어내면 펌프의 역할을 하게 되죠. 이렇게 물은 계속해서 루프를 흘러다닙니다. 파이프의 저항과 리듀서가 물의 속도를 늦춰 수차가 회전을 멈추기 전까지요. 즉 펌프의 전원을 켜고 끄는 간섭이 일어나는 동안에도 수차는 짧은 시간 동안 물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인덕터를 램프와 같은 저항성 부하의 병렬로 연결하면 이와 매우 유사한 시나리오로 진행됩니다. 이 회로는 방금 본 회로와 같지만 좀 더 깔끔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로에 전원을 공급하면 전자는 먼저 램프를 통해 흘러 램프의 전원이 켜집니다. 초반에는 인덕터의 저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덕터로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습니다. 저항은 점차 감소하고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내 인덕터가 거의 저항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전자는 이 경로를 통해 전원으로 흘러들어가고 램프는 꺼지게 됩니다. 전원 공급을 중단하면 저항 때문에 에너지가 사라질 때까지 인덕터는 계속해서 전자가 루프 안을 흐르도록 합니다. 작동 중인 인덕터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선으로 전류를 흘려보내면 전선은 그 주위에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전선 주위에 나침판을 올려놓으면 자기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류가 전선을 흐를 때 나침반이 움직이며 자기장과 정렬됩니다.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자기장 역시 반전됩니다. 나침반 또한 이에 맞춰 방향이 바뀌게 되죠. 더 많은 전류가 흐를수록 자기장의 크기도 커집니다. 전선을 코일로 감싸면 각 전선은 자기장을 다시 생성하지만 각각의 자기장은 모두 합쳐져 더 크고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석 위에 쇳가루를 뿌리는 것만으로 자석선을 나타내는 자석의 자기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 공급을 중단하면 자기장은 형성되지 않지만 다시 전원을 공급하면 전류가 고일을 통해 흘러 자기장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최대 크기까지 증가합니다. 이때 자기장은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전원 공급을 중단하면 자기장은 붕괴되기 시작하며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어 전자를 밀어냅니다. 실제로 이 현상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납니다. 애니메이션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속도를 늦춘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인덕터는 전류의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전류가 증가하면 인덕터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전류를 막으려고 합니다. 전류가 감소하면 전자를 밀어내 기존과 동일한 전류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회로의 전원이 꺼져 있다가 켜지면 전류에는 변화가 생깁니다. 전류가 증가하죠. 인덕터는 이 변화를 막기 위해 역기 전력이라고 알려진 기존의 힘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기전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경우 전류는 배터리에서 인덕터로 흐르게 됩니다. 전류는 계속해서 흐를 것이고 흐를수록 자기장은 점차 증가하며 더 많은 전류가 인덕터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역기 전력은 점차 사라집니다. 자기장이 최대치에 도달하면 전류는 안정됩니다. 인덕터는 더 이상 전류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일반적인 전선처럼 작동합니다. 이렇게 전자가 배터리로 돌아가는 가장 쉬운 경로가 탄생합니다. 램프를 통한 경로보다 더 쉬운 경로죠. 따라서 전자는 인덕터를 통해 흐르게 되고 램프는 더 이상 켜지지 않습니다. 전원을 차단하면 인덕터는 전류의 감소를 파악합니다. 인덕터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전자를 밀어내 안정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되면 램프가 켜지는 거죠. 자기장은 흐르는 전자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를 다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전기 흐름을 안정화합니다. 하지만 자기장은 전류가 전선을 통과할 때만 형성되므로 회로의 저항으로 전류가 감소하면 자기장은 더 이상 전원이 공급되지 않을 때까지 서서히 붕괴됩니다. 만약 별도의 회로의 저항기와 인덕터를 오실로스코프에 연결하면 이 현상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선이 일정하게 0에서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전류를 저항기로 흘려보내면 선이 즉시 수직으로 상승해서 평평해진 후 일정한 값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덕터를 연결하여 전류를 인덕터로 흘려보내면 선이 즉시 상승하지는 않고 점차 상승하여 곡선 형태를 띠다가 이내 평평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항기로의 전류 공급을 중단하면 선은 즉시 하락하며 즉각적으로 0으로 수직으로 하락하는 선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인덕터로의 전류 공급을 중단하면 전류 흐름은 지속되어 또다시 곡선 형태를 띠며 0으로 떨어지는 선이 나타납니다. 이 결과는 인덕터가 초기 증가에 저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류 감소를 막고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전류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는데요.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인덕터는 어떻게 생겼나요? 회로판의 인덕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실린더나 링에 약간의 구리선이 감겨있는 형태입니다. 덮개로 둘러싸여 있는 다른 디자인의 인덕터도 있습니다. 이런 인덕터는 주로 자기장을 보호하고 다른 구성 요소 간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덕터는 기계 도면에서 이런 기호로 표시됩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코일 전선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모터, 변압기, 계전기를 포함해서 인덕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덕터는 어디에 사용하나요? 부스트 컨버터에 사용하여 직류 출력 전압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전류를 감소시킵니다. 인덕터를 사용하여 교류 공급을 막고 직류만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인덕터를 사용하여 다른 주파수를 걸러 분리하고요. 또 변압기, 모터, 계전기에도 사용합니다. 인덕턴스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인덕터의 인덕턴스는 대문자 H로 표시하는 헨리란 단위로 측정합니다. 숫자가 클수록 인덕턴스가 높습니다. 인덕턴스가 높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공급할 수 있으며 자기장이 형성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역기 전력이 사라지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표준 멀티미터로 인덕턴스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이 기능이 내장된 모델도 일부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는 없지만 사용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덕턴스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RLC 미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인덕터를 RLC 미터기에 연결하여 빠른 테스트를 통해 인덕턴스 값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화면에 있는 다른 영상들도 시청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디엔지니어링 마인드셋 닷컴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잊지 마세요.